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 역량인증과정 HRM 전문가에서 HRM 실무 담당하게 된 공인노무사 정소희입니다. 네. 제가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HRM 전문가 과정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저희 과정은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운영하는 과정이고요. HRM 실무와 근로관계법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HRM 실무 같은 경우에는 30문제고요. 근로관계법은 20문제로 총 50문제, 한 문제당 2점씩의 배점으로 우리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획득하게 되면 HRM 전문가 과정에서 자격증을 따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바로 전략이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HRM 실무에서 30문제나 나온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면서 이번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RM의 실무를 보면요. 이렇게 큰 뼈대를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그림으로 만들어 봤어요. 보시면 인사관리의 주요 기능인 확보, 개발, 평가, 보상, 유지, 이직은 각각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조직의 인적 자원을 처음 확보하는 순간부터 조직을 떠나는 순간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사이클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확보를 보시면 조직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합한 사람을 채용합니다. 이 단계의 품질이 바로 뒷단의 인사관리 성과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좋은 인재를 확보해야 이후 개발, 평가, 보상 과정의 효과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채용된 구성원은 개발 과정을 거쳐 역량을 강화합니다. 그래서 교육훈련, 경력개발, 직무순환 그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이는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한 인재 육성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개발된 역량이 실제로 직무 수행에서 발휘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도 해야겠죠. 그것이 바로 평가입니다. 평가는 단순한 등급 매기기가 아니라 이후 보상과 개발 계획 수립을 위한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평가 결과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보상과 연결이 되겠죠. 공정한 보상은 구성원의 동기부여를 높이고 다시 직무 성과 향상으로 돌아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하지만 보상만으로는 인재를 지킬 수 없겠죠. 그래서 유지활동, 그 활동으로는 근로 환경을 개선해 준다거나 조직 문화를 관리해 준다거나 그 개인의 경력을 지원해 준다거나 하는 등 것들이 유지 관리에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조직의 목표와 맞지 않거나 성과가 지속적으로 부족한 경우 또는 자연 퇴직으로 발생하는 이직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직 방출도 단순히 조직에서 내보내는 과정이 아니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통해 조직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기능입니다. 이 모든 단계는 서로를 보완하며 하나라도 약하면 전체 인사관리 시스템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인사관리의 6단계는 선형 과정이면서 동시에 순환적인 구조를 갖는 유기적 체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다음에는 직무관리인데요. 사실 우리가 큰 인사관리를 봤을 때는 사람과 직무, 이게 딱 중요한 주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직무관리도 한번 볼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전에 앞서서 HRM이 뭐지? HRM의 기초적인 개념과 발전 과정, 역사를 또 볼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뭐 노동조합법이라고 해서 요새 핫한 노란봉투법, 이런 노조법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노사관계에 대한 관리도 한번 볼 것이고요. 마지막 시간에는 조직이 무엇인지, 조직 개발, 뭐 조직 문화, 이런 것들을 함께할 조직 관리와 우리가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인사관리의 이슈라고 볼 수 있는 여성, 글로벌, 윤리경영, AI 이런 것들을 마지막 시간에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HRM의 기초 개념부터 시작합니다. 학습 목차입니다. 저는 사실 시험 공부를 할 때나 어떨 때나 항상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물어보면 목차예요. 목차. 그리고 거기서 중요한 목표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학습 목차를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목표를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의 볼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오늘은 인적자원관리가 뭐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발전해 왔지? 그럼 이거를 접근하는 방법은 어떤 이론이 있었지?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현대에서 제일 중요한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의 의의와 이론적 배경과 어떤 것들을 구성하고 있는지 이번 시간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입니다. 인적자원관리의 의의와 발전 과정, 이론적 접근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발전 과정, 구성 요소에 대해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알아보겠습니다. 자, 인적 자원 관리의 개념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전적 정의로는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람, 기계 설비, 자본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계획, 조정, 통제하는 경영 활동이란 것이 필요하죠. 그쵸? 근데 이 경영 활동 중에서 인적 자원을 확보, 개발, 활용, 보상, 유지하는 계획적, 조직적 관리 활동을 우리가 인적 자원 관리라고 합니다. 그 주요 내용은 우리가 아까 봤던 우리가 보통 확계평 보유이 이렇게 암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확계평 보유이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고요. 인적 자원의 효율적 효과적 관리는 조직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존속을 위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적 자원의 특징인데요.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적 자원은 다른 자원과 구별되는 이유를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능동성, 두 번째, 개발 가능성, 세 번째, 전략적 자원성, 네 번째, 인격체로서의 특성입니다. 이 4가지 때문에 사람은 단순히 투입하면 산출이 나오는 자원이 아니라 관리 방식에 따라 성과가 크게 달라지겠죠. 네. 첫 번째, 능동성인데요. HR 제도가 같은데도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능동성 때문인데요. 우리는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지시를 받는 대로만 움직이지 않고 제도를 해석하고 반응합니다. 따라서 HR 제도는 규정만으로 완성되지 않고 구성원이 받아들이도록 설득되고 경험되어야 하죠. 예를 들면 성과평가 제도가 있어요. 우리의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인데 그게 공정하다고 느끼지 않으면 우리는 몰입이 떨어지고 결국 성과에도 영향을 주게 되겠죠. 왜 내가 이만큼 하는데 이만큼의 보상이 돌아오지 않지? 라는 의문을 갖게 되면요. 그래서 능동성은 HR이 제도 운영뿐 아니라 수용성 관리까지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 종업원들이나 근로자들이 받아들이는 그런 관리까지 해야 한다는 근거가 바로 능동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개발 가능성입니다. 사람은 교육과 경험을 통해서 역량이 성장하고 축적되죠. 그래서 인적 자원은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자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HRM은 단기 성과만 보지 않고 장기적으로 핵심 인재를 어떻게 키울지를 설계해야 합니다. 네, 조직이 성장하는 속도보다 사람의 성장이 느리면 인재 부족이 생기겠죠? 그러면 결국 외부 채용이 이루어지는 또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개발 가능성이라는 점도 있고요. 세 번째는 전략적 자원성입니다. 인적 자원은 조직의 성과와 경쟁력의 원천이 될 수 있고 특히 조직 문화나 협업 방식과 결합되면 모방이 더 어려워지게 돼요. 그래서 사람의 역량이 사업의 역량으로 연결되게 만드는 것이 HR의 역할이 됩니다. 이 지점부터 HR이 경영 전략과 연결되는 논리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전략을 세웠는데 실행할 사람이 없다? 그거는 전략은 그냥 종이 위에만 남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인격체로서의 특징입니다. 사람은 감정과 가치관이 있고 공정한 대우를 기대하죠. 따라서 HRM은 효율성만 보면 안 되겠죠. 그 절차적 공정성도 필요하실 것이고 윤리성도 함께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제일 예민한 영역은 나에 대한 평가, 그리고 그로 인한 보상, 그리고 내가 잘못하게 됐을 때 받게 되는 징계, 그리고 또 승진, 이렇게 민감한 영역은 결과보다 과정이 신뢰를 좌우하게 되겠죠. 어떤 과정으로 나에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그래서 이 특성 때문에 HR은 법 규정뿐만 아니라 조직의 신뢰를 관리하는 기능으로도 이해해야 된다는 점. 네, 우리 인적 자원의 특징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를 볼게요. 우리는 인적 자원 관리의 목표는요, 조직 차원과 개인 차원으로 나뉩니다. 조직은 왜 존재하죠? 우리 기업은 왜 존재하죠? 바로 생산성, 효율성을 통한 성과를 내야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생산성, 효율성 향상이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다른 기업과는 다르게 우리만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리고 지속 가능하게 성장해야겠죠? 그리고 조직 문화와 가치를 구축하기 위해서 인적 자원 관리는 매우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리고 개인 차원에서 볼게요. 우리는 물론 세 번째 공정한 대우와 보상도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버는 것이지만 직무 만족도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하루에 일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동기부여 이런 것들도 중요할 것이고 업무를 함으로써 내가 성장하고 내 역량이 개발된다는 거 그리고 또 안정적인 근무 환경 이런 것들이 인적자원 관리의 목표일 것이고요. 당연히 이 두 가지는 균형을 이루어야 되겠죠. 네.
자, 인적자원 관리의 발전 단계를 먼저 볼게요. 원시적 인사관리의 경우에는 산업혁명 초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큰 공장들도 생기고 이러면서 우리가 인사관리의 필요성을 느끼긴 하지만 조금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었던 시기예요. 약간 사업주의 은혜적인 온정주의에 기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인사관리고 1900년대 초에 이제 그 산업혁명 중반기 들어가면서 진짜 정말 좀 제대로 된 기능이 필요하겠다 해서 인사관리라고 하면 뭐 인사관리에서 확보, 채용 뭐 이런 식으로 조금 구분이 되면서 어떤 정립이 나가는 시기라고 볼 수 있고요. 이때쯤에 어떤 다양한 이론들이 나오게 됩니다.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 뭐 인간관계론 뭐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사관리에서 1900년대 초로는 이렇게 봤고, 세 번째 인적 자원 관리입니다. 이제 인적 자원이다. 사람은 자원인 것 같다. 전략적 자원으로 관리를 해야겠다. 이렇게 좀 인식하게 된 게 인적 자원 관리고, 네 번째 마지막 좀 지금도 많이 저희가 현대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목표로 하는 개념인데요.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입니다. 우리가 아마 이번 시간은요, 전략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볼 거예요. 전략적으로 어떻게 인적 자원 관리를 하지? 이런 것들인데요. 다음 표에서 보시면요, 특징을 한번 볼게요. 원시적 인사 관리는요, 아까 보셨던 대로 체계가 없습니다. 네, 제도 규정도 미비하고요. 그냥 담당자 개인의 판단으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됐던 거예요. 근데 인사관리에서는 이제 평가, 보상 이렇게 나뉘어서 운영이 되면서 표준화되고 절차를 중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오래 일한 사람이, 우리 회사에 오래 있는 사람이 잘할 거야 라는 연공주의가 형성이 됐었고요. 그리고 기능 간에 다만 이제 통합이 되진 않았었겠죠. 자, 근데 이제 인적 자원 관리라고 나오게 됩니다. 사람이 조직의 자원인 거예요. 핵심 역량이다. 이거를 인식하게 됩니다. 네, 이따가 배울 자원 기반 이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런 이론들이 나오면서 사람은 이거 자원이다. 중요한 자원이다. 그런 개념들이 나왔고, 이제 각 기능이 통합적 시스템으로 조직하고 운영됐고요. 이제 연공주의보다는 개인의 능력과 성과주의로 이제 되겠습니다. 근데 전략과 연계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라고 해서 이제 조직의 경영 전략과 연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각 기능이 목표 달성에 부합되도록 다 조율이 되면서 상호 간의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고 학습, 공유, 지식 창출 등 창의적 인재 관리를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HRM, 인적자원관리는 이렇게 발전해 왔다. 근데 뭐 아직은, 그러니까 지금 전략적 인적자원관리가 끝이 아니라요. 뭐 원시적 인사관리가 이루어지는 곳도 있고요. 그렇죠. 조직의 규모에 따라서 아직도 혼자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인적자원관리의 변화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략적 인적자원관리로 이제 진화가 됐고요. 우리 아까 봤던 거랑 똑같네요. 연공중심과 성과 역량 중심. 이제 연공주의가 아니라 성과나 개인의 역량을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유연한 고용 및 인력 운영인데요. 사실 지금 우리 기업들만 봐도 공채 많이 줄었죠. 수시 채용도 많이 이루어지고요. 단기, 파트타임 이런 것들도 많이 운영이 되면서 인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데이터 기반의 인적자원 관리로서 이제 AI나 어떤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좀 더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공정성, 다양성, 참여를 강조한다. 왜냐하면 사람이잖아요. 인적 자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정해야 되고요. 또 다양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냥 기계처럼 본 거죠. 그래서 관리자 중심의 하향식 관리 체계였습니다. 시키면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규칙과 절차가 명확하고요. 표준화된 업무 프로세스가 있었고요. 계층적 조직 구조로서 어떤 위계 서열이 확실한 그런 조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는 경쟁이다. 금전적 보상이 제일 중요하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갔었고요. 목표는 당연히 작업의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이 최우선이 됐던 전통적 접근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일러가 말했던 과학적 관리론에서는요. 분업, 표준화, 절차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좀 정말 기계로 보는 것들이었는데요. 자, 이거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죠. 사실 우리는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종업원의 불만이 가중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버드대에 메이오라는 교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미국의 서부 전기회사에서 호송공장이라는 거기 종업원들을 연구 대상으로 이제 수용했어요. 처음에는 성과급, 작업 환경, 임률 이런 것들이 작업 능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그러니까 전통적 접근법으로서 우리가 그거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됐던 건데요. 사실은 결론적으로는 그게 아니다. 이제 처음으로 인간의 행동과 심리 요인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는 조명 실험이었어요. 조명에 따라서 어떠한 생산성이 바뀌냐를 봤더니 실험 집단도 오르고 통제 집단도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6명의 여성 근로자 대상으로 실험을 하게 됩니다. 휴식과 간식을 제공하면 성과가 향상되는구나라는 결론이 났는데 실험이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안 줬어요. 휴식과 간식을. 근데도 계속 높은 생산성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지? 이제 안 주는데? 이러면서 이상하다 싶었고, 세 번째는 면접 실험인데요. 전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단의 사회적 조건, 예를 들면 뭐 우호적인 분위기, 어떤 나의 우리 회사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달라질 수 있겠구나. 성과가 이런 것들이 밝혀진 거죠. 면접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14명의 남자 작업자를 대상으로 회사의 공식 조직 외에 자발적인 비공식 조직이 존재하며 이 집단 압력이 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처음에는 전통적 접근법에 따라서 어떤 것들이 생산에 영향을 미치지를 보려고 했는데 이상하다. 왜 조건이 같아도 다른 결과가 나오고 왜 조건이 없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인간은 역시 기기가 아니구나. 개인의 욕구나 동기가 중요하고 조직 내 비공식적인 인간관계도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론으로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유지관리에서도 배우겠지만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 허츠버그의 이요인 이론, 맥그리거의 XY 이론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제 참여, 경영, 그리고 권한임, 그리고 팀워크, 의사소통 개선으로 인해서 이제 근로자들의 만족과 동기를 향상시키는 것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변화한 다음에는 이거는 유지관리 때 보긴 할 건데요. 살짝 보자면요. 메슬로우는 욕구 단계가 이렇게 5단계가 있다고 봤고요. 허츠버그는 우리가 성취, 인정 이런 것들을 위한 동기 요인, 그리고 위생 요인은 뭐 급여, 보상 이런 것들에서 이 요인으로 구분이 된다. 그리고 맥그리거는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너는 X론적 인간이야, Y론적 인간이야 이런 것처럼 사람은 원래 일을 하기 싫어하고 수동적이고 통제를 해야 돼. 이런 거는 인간을 X로 보는 거고요. Y는 사람은 일을 즐겨. 그리고 자율성을 주면 더 잘해. 그리고 능동적이야. 이렇게 보는 인간관이 있다. 이렇게 3가지 이론이 크게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시스템 접근법인데요. 이거는요, 특이해요. 생물학과 물리학을 연구했던 버틀람피에 의해 창안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직은 그냥 하나의 시스템이다. 유기적인 시스템이다. 그래서 전체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투입, 변환, 산출, 피드백 이 4가지가 계속 순환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인사 기능도 그냥 하나, 확보, 개발 따로따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연계해서 관리해야 될 것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시스템 접근법까지 받고 이제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배워볼 건데요. 전략의 의의를 먼저 볼게요. 전략은 그리스어 스트라테고스, 장군이란 뜻이거든요. 거기서 왔어요. 그래서 목표 달성을 위한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라고 하면 Strategic HRM으로 SHRM이라고 부르는데요. 기업의 경영 목표와 전략에 부합하도록 인적 자원을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것, 전략과 얼라이먼트를 이뤄야 된다. 이런 것들이고요. 경쟁 우위와 성과 창출, 환경 변화와 유연한 대응, 전략과 연계 이런 것들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4가지 접근법을 봤어요. 비교를 해보면 전통적에서는 인간은 좀 기계처럼 봤던 거고요. 행동과학적 접근법에서는 인간은 사람인데 좀 심리적 요인이나 어떤 내재적 요인에 의해서도 움직이는 것들이다. 기계가 아니다. 이런 것들을 봤고요. 시스템 접근법에서는 조직은 유기적인 하나의 상호 연계된 시스템이다 라고 봤고요. 전략적 접근법은 HR은 조직의 전략과 연계해서 경쟁 우위를 확보해야 된다는 이러한 큰 개념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비교표를 한번 봐주시고요. 이제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가 어디서부터 나왔나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원 기반이라고 RBV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기업 내부 자원 역량에서 경쟁 우위가 비롯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경쟁 우위는 자원으로 달성 가능하다. 핵심 과정이 기업 조직의 경쟁력이 그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 자원의 특성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근데 다만 자원의 가치는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긴 한데요. 자원에 보면 보통 우리가 공장, 그리고 우리 기계 설비, 장비, 그리고 자금 이런 유형
자본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브랜드, 보이지 않는, 그리고 특허, 그리고 사람, 그리고 사람들이 이루는 조직 문화, 이런 무형의 자원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자원 기반 이론은 환경 변화에 대한 HR 시스템의 유연성을 설명하지는 못했어요. 네. 다만 지속 가능한 경제 공유의 조건으로 우리가 브리인이라고 부르거든요. 브리인 아니면은 브리유, 브리오 이렇게 세 가지로 불리는데 가치성, 희소성, 모방 불가능성, 대체 불가능성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브리인 보겠습니다. 가치성은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인적 자원을 대비해 볼게요. 인적 자원이 가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희소성은 다른 회사는 그 사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돼요. 우리 회사만. 그리고 모방 불가능성은 우리 회사의 그런 특유의 것들을 다른 회사가 모방할 수 없게끔 하는 거. 그리고 좀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대체 불가능함.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대체 불가능성. 이런 것들이 바로 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상황 이론인데요. 조직의 성과, 조직 구조 전략 혹은 HR 시스템과 상황 변수 간의 적합성 정도를 중요시 여깁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제일 저에게 와닿는 그런 이론인데요. 조직이 처한 특정 상황에 따라 관리 방식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쵸? 상황 변수는요, 외부 상황 변수가 있을 수 있고, 내부 상황 변수가 있을 수 있는데요. 외부적으로는 시장 경쟁 강도, 경쟁이 너무 센지, 뭐 이런 것들, 독과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기술 변화의 속도, 특히 요즘 AI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엄청 빠르게 변화하고 있죠. 그거에 따라서. 그리고 또 법이 많이 바뀌죠. 그리고 정치 환경도 많이 바뀌죠. 이런 것들에 따라서 외부 환경이 좌우되고, 내부적으로는 경영 전략. 우리는 이번에는 원가 우위 전략으로 할 거야. 아니면은, 우리는 이번에는 좀 더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자. 이렇게 전략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당연히 조직의 규모도 바뀔 수 있겠죠? 근로자가 엄청 많았다가 줄어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회사 내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 수준에 따른 이런 내부적 상황 변수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에 따라서 HR 시스템은 변화해야 된다. 거기에 적합성이 중요하다. 거기에 환경에 살아남게 변화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상황 이론이고요. 세 번째는 보편적 접근법인데요. 상황 이론과 정반대됩니다. 그래서 1년에 우수한 HRM 관행이 있다. 이건 베스트 프랙티스. 아까 상황 이론은 베스트 핏. 그 상황에 적합해야 된다는 거. 이건데 보편적 접근법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적용되는 우수한 HRL 관행이 있다. 그래서 구성원의 역량, 동기, 기회를 증진시키는 고성능 또는 고몰입 작업 시스템이 존재하고 그거는 모든 기업에 적용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두 비교를 해보면 핵심 주장은 상황 이론 같은 경우는 최적의 HR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상황에 따라 우리가 바뀔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보편적 접근법은 특정한 우수한 HRM 관행은 어떠한 조직에도 무조건적으로 적용된다. 이렇게 두 가지를 정말 정반대되는 그런 이론을 한번 봐봤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의 구성 요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통적 기능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확보, 개발, 활용 및 평가, 보상과 마지막으로 경영 전략과의 전략적 연계 및 통합 요소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확보 관리에서는 인적 자원의 계획과 채용과 선발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핵심 요소로는 미래 인력에 대한 수요를 예측하고 그리고 핵심 인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전략적인 채널을 활용해서 직무 역량 기반의 체계적인 선발 프로세스를 해서 좋은 사람을 뽑아야겠죠. 그리고 이제 교육 훈련과 경력 개발에서는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리더십과 환경이 변화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직원을 성장시키는 그런 개발 관리가 필요할 것이고 성과 관리 시스템과 조직 설계 및 문화에서는 전략과 연계된 목표 설정이 필요하겠죠. 전략이랑 우리 회사의 전략과 연계된 것과 그리고 효율적인 조직 구조를 설계할 수 있도록 조직 문화 구성하는 거 이것도 중요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보상 관리는 우리가 총 보상이라고 해서 돈도 중요하지만 어떤 승진이나 자기 만족감이나 어떤 인정 이런 것들을 비금전적 요소도 포함해서 우리가 총 보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자.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전략적 연계인데요. 전략은 당연히 HR 전략이 전체적인 사업 전략과 일련의 일치가 돼야 된다. 그걸 수직적 적합성이라고 하고 수평적 적합성은 각 기능들 간에 채용과 평가, 보상 이런 것들이 일관성을 가지고 상호 보완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이 바로 전략적 연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강에서는 HRM의 큰 뼈대를 먼저 잡았습니다. HRM은 단순히 채용이나 급여를 처리하는 행정이 아니라 인적 자원을 확보, 개발, 평가, 보상, 유지로 연결해서 조직 성과를 만드는 전 과정의 관리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사람은 능동적이고 개발 가능하고 전략적 자원이면서 동시에 인격체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요. 성과가 자동으로 나오지 않고
공정성, 신뢰성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HRM이 왜 전략적이어야 되는지, 그리고 자원 기반 관점, 그리고 그 중에서 불인, 가치성, 희소성 이런 것들을 봤고요. 그리고 상황 이론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베스트 핏, 적합한 그런 HR 시스템이 있다. 아니면 보편적 접근법, 아니다. 무조건 통용되는 것이 있다. 이런 것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출발점이 되는 직무 관리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